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2023년 재가기관 평가 준비를 위한 세부적 내용을 담습니다. 가능하면 서류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엑셀 작업한 영상을 함께 올려드리고요. 유튜브에서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회의는 평가지표 번호 2번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회의는 요목간이고요. 정기적 실시와 그 결과를 기관 운영이나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는 방문 요양, 목은 방문 목욕, 간은 방문 간호를 의미합니다. 요양이나 목욕, 간호 서비스 중 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그에 따른 직원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이란 말은 매월을 의미하고요. 점수는 3점으로 기존 지표의 점수와 동일합니다. 직원회의는 기관 운영, 인적 자원 관리, 인력 운영과 관계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이나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였는지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매월 실시 1번과 결과 반영 3번을 모두 실시했다면 우수로 3점 만점이고요. 2번 격월 실시와 3번 결과 반영은 양으로 2.25점. 매월 직원회의만 실시한 기관이라면 보통으로 1.5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회의를 격월로도 실시하지 않았으면 미흡으로 0점 처리가 됩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평가 1까지이지만 1, 2번 필수사항 중 결과는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보면요. 그 내용 속에 2023년 1월부터 개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매뉴얼 사전 공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그리고 평가 계획 공고 예정월은 202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지표 적용 기간에서 결과는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직원 회의록에서 결과에 대한 기록은 2023년 평가가 개시되는 1월부터 준비하시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신규 재가기관과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존 기관이고요. 만약에 동일 지역 본부 내에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이 더 있다면 기관 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확인 방법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회의는 개최 월에 실제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므로 개최하는 달의 직원 수를 알고 그 직원 수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회의 내용의 예시는 업무 내용, 복지 등 기관 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 수렴 등 고충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어떤 이야기를 다루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자 50% 이상은 조금 전 설명을 드렸고요. 누적 참석률도 인정하기 때문에 직원회의를 오전과 오후 또는 월 중간과 월말 등 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회의 날짜를 나누시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개인 회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통 개인 회의는 누적 참석률이 50% 미만일 때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을 다니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때의 서명부는 따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영 여부는 회의 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 자료인데요. 여기서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 2020년 1월부터 이 객관적 근거 자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2023년 1월부터 준비하는 결과는 직원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근거 자료 준비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근거 자료의 예시는 지출 영수증이나 개정된 운영 규정 등이 있는데요. 만약에 직원 통장으로 계좌 이체했다면 그 이체 내역서, 그리고 운영 규정이 아닌 취업 규칙 같은 것들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결과 반영 점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 내역서나 영수증, 기타 근거 자료를 찾아내어 결과 반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놓쳤을 경우를 찾아내는 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복지사 업무는 서류 싸움이잖아요. 미처 놓친 서류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쳐버리지 않나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운영 규정이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도저히 모르시겠으면 메일 주소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회의록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엑셀 작업을 미리 해놓은 것으로 우선 기관명과 회의 일자, 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필수사항에 회의 일시가 있는데요. 회의 일자와 시간 모두를 포함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원 회의록에는 일자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고요. 평가 지표에서 역시 장소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의 장소를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는 요, 목, 간을 구분해야 하기에 따로 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칸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 종류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방문 요약만 하시면 방문 요약만 적으시면 되지만 목욕도 같이 있다면 방문 목욕도 간호까지 같이 하신다면 방문 요약,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비스 종류별 각각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회의 진행은 한꺼번에 하시되 복사하여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회의 시에는 공지사항이 들어가므로 칸을 구분하여 작성하시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라면 어르신의 감기 예방을 위해 환절기 감기 조심, 건강검진 독려, 그리고 노인 인권 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노인 인권 교육 독려, 기타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등 주로 전달하고 싶은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이러한 공지사항은 매월 찾아내기가 귀찮기 때문에 평소 생각나는 대로 메모해 두었다가 공지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원 회의가 끝나면 다음 달 직원 회의록을 미리 열어놓고 그때그때 작성해서 활용합니다. 다음은 회의 안건 및 회의 내용 기록인데요. 안건은 보통 두세 가지로 하시는데 보통은 직원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고충 상담이나 요양보호사들이 가볍게 뭐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것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가령 마스크 지원 안 되나요? 다른 기관에선 해주던데 라든가 우리 기관에선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안 되나요? 혹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등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쉽게 물어오거나 고충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 그것도 없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찾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안건으로 정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안건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말한 내용을 대화체 형식으로 작성하시거나 정리하여 기록하고요. 바로 건의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충 상담을 하셨던 분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서 직원 회의 시 건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물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건의사항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 달 결과 조치를 2023년 1월 회의록부터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사회복지사들은 직원들이 말한 사소한 것이라도 고충 상담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고충 상담들은 평가 준비를 하는 서류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2023년 1월부터는 전월 건의사항의 결과 조치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서 평가에서 괜히 점수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구는 보통 비워두지만 혹시 다음 달 공지사항이나 안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간략히 기입해 두셔도 되고요. 기타 다른 특이사항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회의가 끝났다면 참석자 명단이 있어야 하는데요. 참석 인원은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서명을 한 번만 받기 위함입니다. 혹시 간호가 있다면 색깔을 달리해서 간호까지 적어 두시고요. 실시 날짜와 시간, 회의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 옆의 괄호 안에 슬러시는 그달 근무 인원 수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 참석 인원이 전체의 몇 프로인지를 미리 기록해 두시면 항상 체크를 하면서 직원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제가 평가를 받으면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록해 두었더니 평가자들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서류를 지표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까지 기록해 둠으로써 전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경험상 감점을 하지 않더라고요. 직원 회의를 진행해서 50% 이상의 참석률에 도달했다면 사실 개별 직원 회의에 대한 참석자 명단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개별 직원 회의 참석자 명단을 따로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것이 일자, 시간, 장소로 개별 날짜와 시간, 장소가 따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두색과 파란색의 의미는 요양과 목욕을 구분한 것이고요. 요양과 목욕을 모두 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명란 옆 두 칸 모두 체크하시고 요양만 하신다면 연두색 칸에만 체크를 하도록 해서 나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쉽게 할 때 구분되어서 편리합니다. 이상 평가 준비를 위한 직원회의 평가 지표와 회의록 작성법, 그리고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팁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